만약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이 보통 넘는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도 잔인하게 보복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준석이가 이 대선 경선 그 개혁신당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개혁신당은 이제 발등이 좀 떨어졌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방금 개혁신당 중앙당에서 문자 왔기에 빨리 뭐 직책당비 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자른다 그러고 저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나 대권 후보 이준석 해가 지금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겠다. 내가 가장 경쟁력이 높고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나다 이렇게 떠드는데 관심이 없죠. 국민도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가처분 항고 결과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만약 가처분 항고 결과가 이기면 이제 이준석 대통령 후보 자기들끼리 만든 거 무효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붙어서 당헌 당규를 고치고 맘대로 이 전횡을 휘두른 자들을 다 잘라낼 거고 또 한번 전쟁을 치를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처분 항고를 지면 더 이상 이 당에서 우리가 못 버틸 거다. 아마 쟤네들이 지금 당협위원장 있는 것까지도 약한 고리들은 불러가 지금 징계한다고 다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밑에 수족들을 다 징계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헌화 대표하고 저하고 뭐 징계를 하겠죠. 예. 그럼 일단은 그 가처분이 안 나온다는 전제로는 하여튼 지난 대선과 얘기했을 때 뭐 되든 안 되는 국힘당을 하나 낼 거고 뭐 이재명 나오고 김부겸이 나올지 않으면 다른 루트로 나올지 않나 얘기가 있고 그거 빼면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에 이제 가처분이 안 나오면은 이준석이라는 이제 변수 하나 있는 거네. 그렇죠.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있고 조국 혁신당은 계속 민주당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 단일화하자 그러고 잘 보세요. 이준석 제가 이제 얘기는 하나 해볼게요. 뭐 그냥 여담으로 이준석이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그동안 어쨌든 자기가 맨날 얘기하기를 입만 열면 국민의힘 자기가 대표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대표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고 자기 친정집이라 생각하고 언젠가는 여기를 탈환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 머리가 이제 이런 잔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준석도 이제 명태균 리스크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여론조사 비용 누가 됐는지 이런 것들 명태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제가 제보받은 부분들도 많고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하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이 보통 넘는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도 잔인하게 보복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준석이가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원내 정당이니까 토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리어 국민의힘을 더 몰아붙이고 까고 이재명은 별로 안 깔 거예요. 제 예상은. 왜냐하면 여기부터가 목숨을 구걸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한테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분 뭐 그다음에 신의 뭐 이런 거 없이 미래 이런 거 없이 어떻게든 지가 살고 감옥 안 가야 되고 잘못하면 자기 그 예전에 그 성접대 사건 7억 각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독하게 맘먹고 까기 시작하면 이것도 다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장전 죽는 거 봤잖아요. 아마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같은 사람도 벌벌 떨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여러 죽어나간다는 게 이 죽어나간다는 게 그냥 깜빵 가는 것 정도 이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는 공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이 스크럼을 짜고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투항을 하든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준석은 투항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이준석은 원래 이 토론 나가면은 보수를 까는데 특화된 이거더만 주종목이. 뭐 좌우 싸우는 것보다는 보수 까는데 좀 더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득이 되는 쪽 반대쪽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어쨌든 이제 대선 가는 과정에서 뭐 6월 3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상고심이 지금 대법원에서 3일 만에 모든 걸 다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건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버렸는데 그 3심이 지금 제일 빨라요. 3심이 제일 빨라서 지금 나가는 속도로 보면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일단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수의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라면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기각해달라고 거리에 들어놓았잖아요. 지금 이걸 이제
이 대통령 파면됐다 끝내는 게 아니라 딴 거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동력을 몰아서 정말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숫자를 불려서 매일 거리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상고심 재판을 빨리 해라.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정치적 판단하지 않고 법의 잣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대통령이 설령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시작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지.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각계격파되고 감옥 가고 다 뭐 죽는 꼴이 안 나오지.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손 놓고 대통령 윤석열만 바라보다가 파면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끝났다 싶어가지고 맨날 SNS만 치고 하면 다 죽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윤석열하고 저하고는 뭐 법적으로 얽혀 있는 사이 아닙니까? 제가 뭐 고소고발하고 뭐 태블릿 조작으로 이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좀 대선 늦춰야 된다는 게 이대로 이 6월 3일 대선 돼서 이재명 대표한테 저도 유리한 건 맞죠. 당선됐을 때 이 법원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5월 초에 파기환송을 시킨다 유죄 취지로 그러면 사실은 대법이 파기환송 유죄 취하면 100% 유죄입니다. 근데 갔다 오는 데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6월 3일날 대선을 치르는데 이미 이 사람은 유죄 확정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9월이면 아웃이 확정돼.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겠어요. 이거 만약에 그래가지고 일단 6월에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을 때 법원을 가만두겠냐고. 가만 놔두면 법원에서 올라가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윤석열과 똑같이 해가지고 2년 반이 남았는데 이 헌재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국회와 이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 추천하는데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대충 협의해서 갔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근데 아니 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목을 끊을 수 있는 재판이 5개나 들어가 있는데 그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대법관 임명하는 게 충돌 안 붙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탄핵이 좀 벌어졌는데 법원하고 한번 대통령이 충돌할 여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거. 그 국민의힘이 뭐 이왕 패족 선언하고 10년 풍찬 노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기회에 이 정치 제도 기득권 타파 운동을 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보다 더 이제 부자들 기득권 기득권과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동안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개혁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검찰을 정권에서 떼내서 독립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검찰과 감사원 늘 어느 정권이든 잡을 때마다 그걸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상대 쪽을 반대파를 또 야당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자고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앞으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그 갖가지 특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고 국민들한테 내려놓으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으면 국민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더 미워서 그렇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밉지 않아서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그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그런 도구를 써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과거 이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거 다 털어보려고 다시 작정을 했다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다시 털지도 몰라 이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체적으로 고백하고 국민들한테 도리어 매맞을 각오로 이재명한테 매맞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매맞을 각오로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운동 그다음에 선거 시스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한다면 그 이재명의 민주당은 충분히 부패에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럼 풍찬노숙 10년을 계획했다면 그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지 3년으로 줄어들지 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는데 그 정권도 임기를 끝까지 지키라는 보장도 없다. 근데 과연 이 기득권 특히 TK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또아리를 떨고 있는 50년 7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이 TK의
기득권 권력이 그걸 할 것이냐.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려고 해도 결국 이 영남에 있는 이 대주주들 때문에 나는 결국 국민의힘은 개혁이 실패하고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다. 소수 제2당 아니면 3당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